봅시다. 우리가 지금 적분의 활용만 지금 진도가 남은 상태인데, 알겠죠? 오늘 이제 좀 총 정리해드리면, 우리 진도는 이제 오늘 뭐 개념을 다 나갈 수도 있고,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풀이까지 정결해야 여러분들과 같이 진도를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진도는 월요일이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빼놨던 이제 그 도함수 활용에 좀 약간 다양한 이야기들은 이제 유형 자체를 빼놓은 거니까, 그건 뭐 개념을 배울 건 없거든요. 풀이하면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념적 진도는 뭐 월요일부터 끝이 날 건데,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면서 쌤이 이제 뭐 풀이 강의를 해왔으나, 요즘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개별로 다 풀어주는 게 내가 편해, 그냥.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 나중에 클립을 만나보잖아. 그럼 다시 다 설명해야 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풀이 강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 들고, 그건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어찌됐건 개념은 뭐 해야죠. 빨리 봐봐. 우리가 지금 정적분의 활용 파트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죠? 저번 주까지. 이 정적분이 결국 이제 부호 넓이 구하는 건데, 뭐 간만에 만났으니까 개념 잡고 갈까요? 정적분이라는 게 이런 거죠. YFX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개념은 그냥 이거야. 여기 넓이가 A, 여기 B야. 0부터 여기 A, B를 할까요?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뭐가 나오지? 저기 적혀있는 건 넓이야. 알겠죠? 요 공간 넓이가 A, 요 공간 넓이 B입니다. 알겠죠? 0부터 B까지 한 방에 적분을 탁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올까요? 누가 A랑 B랑 넓이 똑같대요? A 마이너스 B라는 결과가 나올 거야. 이해되겠어? 만약에 이 두 넓이가 같다 그랬으면 0이 되겠죠. 알겠죠? 근데 그런 얘기 없으니까. 알겠죠? 도현아 A 되니? 얘가 이제 마이너스 넓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나한테 그냥 이 A, B를 안 알려주고요. 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둘을 더해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적분을 한 방에 때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적분을 한 방에 때려버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두 넓이 합이 얼마인지 모르지. 정적분을 넓이 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적분이 갖고 있는 게 넓이의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정적분을 띡 한다 공식이 넓이가 통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적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알겠죠? 쌤이 하는 이 얘기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두 넓이를 구하려면 정적분을 2번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2번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0부터 A까지 적분 딱 때리면 양수 넓이 나올 거니까 갖다 써고 딱 챙겨놓고, 그죠? A부터 B까지 적분 때리면 음수 넓이 나올 거니까 부호 탁 떼고 이제 넓이 갖고 오면 되고, 둘을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구조가 두 그래프의 상태 똑같은 거죠.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x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래. 여러분 방금 푼 문제처럼 야 둘러싸인 넓이들의 합을 구해봐 문제 나온 거야. 그럼 좀 짜증나지만 적분을 2번 해야죠. 그죠? 왜? 위아래 관계가 틀리니까. 넓이를 구하는 식이 다를 거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fx에서 gx를 뺀 거를 a부터 b까지 적분 때리면 이 넓이가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잘못 판단해서 그래프 이해를 잘못해서 쌤 제가 반대로 뺐습니다. 상관없어. 어떻게 되겠어? 음수 넓이가 나오겠죠. 본인이 판단하면 되지. 지가 잘못 뺐는지는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산수한 결과가 음수가 나왔으면 내가 잘못 뺐나 보구나. 넓이만 갖다 쓰면 돼. 물론 산수만 정확했다면.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양수가 나올 것을 지가 산수를 잘못해서 음수가 나온 건 잘못된 거지만 산수가 정확했다면 반대로 빼면 부호가 다르게 나와요. 알겠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넓이를 보고 싶어. 얘는 gx에서 fx를 뺀 거를 적분 때리면 이 넓이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도 봐봐. a, b가 넓이가 똑같대. 이렇게 크로스 관계를 주고요. 두 넓이가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하라는 소리야. A부터 C까지 fx-gx를 정적분을 때리면 결과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왜? 봐봐. F에서 G를 빼면 얘는 올바른 넓이가 나올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두 넓이가 같다면서 다 더해버리면 빵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아까 미리 풀었던 그 위에 2차 함수가 뭐 적분이 0이다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이게 두 그래프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알고 있는 단계에서, 알겠죠? 우리는 뭘 구하는 거다? 첫 번째, 넓이 구하기를 계속 배우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뭐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죠. fx가 뭐 2배 x-1, x-3일 때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여기 1과 3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이 넓이를 구해라 이래서 요거 공식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냥 이거 fx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그 정적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수 넓이가 나오긴 하겠죠? 부호 떼면 정답.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공식이 있죠. 공식 뭐였어? 6분의 최고참수에서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조 2의 3승. 이게 답이야. 공식이 있었던 거고. 알겠죠? 물론 공식이 싫어 적분 때리면 돼. 알겠죠? 공식 외워두긴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요거 그냥 한낱 말 그대로 공식일 뿐인 거고. 결국 우리는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 구하기를 배우는 거다. 그 넓이를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그래프를 주면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걸 할 줄 알면 돼. 알겠습니까? 넓이 구하기 할 때 순서가 이래요. 방금 여러분이 풀었지만 뭐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둥 아니면은 어떤 2차 함수나 3차 함수 주고 x축과 이룬 넓이를 구해라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위에 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밑에 있고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 넓이 구하기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성훈아 벌써 구분이 오시면 안 되는데 먼저 교점부터 구해서 먼저 대략적인 필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어떻게?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연립부터 하는 얘기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요 미분을 하거나 알겠습니까? x축, y축을 잡거나 그딴 건 하지 않습니다. 대충 생긴 거 보면 되느냐 알겠죠? 아까 여러분 마지막 푼 문제는 뭐야? 4차 함수고 2차 함수 교점 두 개인데요. 그럼 아무 때나 그려. 너네 한 4차 함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2차 함수 위로 블록이었잖아. 뭐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어. 알겠죠? 넓이를 구하는 구조는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럼 만약에 봐봐. 만약에 4차랑 2차를 아까와 같은 이 아래로 볼록한 4차와 위로 볼록한 2차를 연립했는데 실근이 3개 나온 거야. 뭐 x는 0이라는 중분과 x는 2, x는 3이라는 근이 나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교점 2개였으니까 아까 쌤이 보여준 그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알겠죠? 근데 쌤 이게 중분 하나랑 그냥 근 2개 나오던데 왜냐면 4차 방식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거 무슨 얘기냐면 봐봐 0, 2, 3이 이런 순서라면요 4차나 그려놔 이렇게 그려놓고 중근 1개랑 그냥 근 2개야 그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꼭 이렇게 생겼을 거야 왜? 중근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x는 0 중근이 제일 작잖아 여기가 이어서 중근이 뭐냐면 접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4가 되겠죠 이랬어요? 접분 몇 번 해야 돼? 2번 어떻게? 얘는 4차에서 2차를 뺀 걸 0부터 2까지 접분 넓이 나오겠죠 얘는 2부터 4까지 2차에 4차를 뺀 걸 적분 넓이 나오겠죠. 둘다 정답. 알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 중근이 여기던데 얘가 중근이던데요? 그래? 그럼 이렇겠지 뭐. 이걸 너네가 판단하는 거야. 아마도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마도 이랬다면 아마 이랬을 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기 하면 하겠네요. 위로 볼록이니까. 그죠? 예측을 할 수 있죠. 왜? 그냥 뚫고 가는 게 먼저 튀어나오고 중간에 접혔다가 또 뚫고 가야 돼. 그럼 얘기했지. 선생님 x축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의 목적에는 필요가 없다고. 나중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알겠죠? 어차피 결국 나한테 1번, 2번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을 거야. 이제 이해되죠 상황? 그죠? 자, 저 넓이 구하려면 적분을 몇 번 해야 되겠어? 얘보다 몇 번 해야 되겠어? 2번, 공간이 2개니까. 그치? 얘는 1번 할 때 너 몇 차에서 몇 차 뺄 거야? 이게 2차, 여기 4차야. 2차, 4차. 2번 구할 때 몇 차에서 몇 차 뺄 거야? 2차에 4차네. 그럼 굳이 따로 적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얘는 뭐 상황적으로 0부터 3까지 한 방에 빼야 되겠지. 이렇게 너네가 판단이 가능해야 돼. 알겠죠? 성훈아. 본인 죽방을 이렇게 들고 있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똑바로 앉아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넓이 구하는 뭐 대충 이론적인 구조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했던 건데 내용이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넓이 구할 줄 알아? 됐어. 산수 똑바로 하시고 물론 상황은 다양하게 줄 거예요. 알겠죠? 그 상황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개념적인 얘기는 이게 다예요. 알겠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미분의 속도를 배웠듯이 여기 속도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정적분의 활용은 크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배우면 되고 넓이 구하기 이미 개념 다 끝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뺀 거를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구호 넓이기 때문에 교점을 파악해서 관계를 보고 적분은 뭐 한 번에 끝내도 되는지 두 번을 나눠서 하는지 뭐 세 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답을 구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고. 오케이? 네,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은 많이 있어요. 그건 풀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넓이 구하기 여러분들 선생님이 꼭 정리해줘야 될 내용이 또 한 개가 더 있는데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2차 함수와 둘러싸여 넓이 구하는 공식에 좀 집중한 유형을 하나 정리해드렸고 그건 말 그대로 공식을 쓰는 유형일 뿐인 거고 오늘은 좀 개념적인 이야기 필기장에 있으면 꺼내시고요. 없는 친구들 들으세요. 역함수와 관련된 정적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역함수와 정적분. 학교 시험에 100% 출제입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세요. 정적분의 활용 1번 넓이 구하기에서는요. 요거 하나 배우면 돼. 예, 주 개념 진도는 알겠죠? 그래서 요 하나 배우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이 관련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 버전이 딱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개를 물론 이제 이해하고 외우는 게 베스트인 거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닥치고 외우면 되거든요. 알겠죠? 여기는 뭐 파생되는 이렇게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역함수와 정적분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일단 여러분 역함수가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역함수가 뭐지? y는 fx가 있으면 뭐 표현을 기억하시죠? y는 f 역함수 x였는데 그죠? 역함수가 뭐야? 수연아 역함수가 뭐야? 자,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죠. 알겠죠?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미분적과 복수 공부를 한번 하면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성은아 극값이 있어야 돼? 있으면 안 돼? 성은아? 성은아? 정신 차려. 극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게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가 거기서는 그렇게 쓰여요. 거기서는 역함수 존재가 역함수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분적 파트에서는요. 야, 이 함수가 역함수 존재라는 건요. 야, 극값 없어야 돼?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럼 복수하는 길에 말로 복수 한번 하면 fx 3차 함수야. 내 말 듣고 있습니까? 다들 눈은 떠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이렇게 약간 던져지는 느낌이죠? 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느낌인데 여러분! 성훈아 잘 들어봐. fx가 3차야. 근데 문제가 이거야. 야, 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봐. 이 질문이야. 이걸 어떻게 풀어? 이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 3차 함수가 극값 존재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미분을 때리겠죠? 2차 함수 나오겠지?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이구나.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것도 너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뭐 그건 그쪽이고 여기서는 역함수를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주목! 역함수가 뭐냐고. 원기 역함수가 뭐야? 너 역함수 구할 줄 몰라? y는 쉬운 걸로 하자. x 플러스 1, x 3 이게 fx야? 야 역함수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호를 바꾸다 엎드려 버치. 수연아 역함수 어떻게 구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 그렇죠. x, y를 바꾸는 게 여기 알겠니? x, y를 바꾸는 게 역함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억나요? 여러분 역함수는 x, y를 바꾸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그림을 줬어. 주목. 잘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야 여기다 역함수 그려봐 이렇게 문제 낸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 그려봐 이랬어. 어떻게 해야 돼? x, y를 바꾸는 게 우리 도형이동에서 뭐라 배웠지? 성훈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y의 부호,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원아, y축 대칭은 어떻게 하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죠. 도현아, 원점 대칭 어떻게 하냐? 감도 없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됩니다. x, y를 둘 다 부호 바꾸는 게 원점 대칭이죠. 알겠습니까? 세연아, y는 x 대칭 어떻게 해? y는 x랑 직선을 긋고 대칭시키면 어떻게 해? y는 x를 바꾸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y는 x 대칭해라 이 말이 x, y를 바꿔 써라 이 말이야.
예를 들면 3,1이 있어. 3,1을 y는 x한 직선 대칭하죠. 쭉 올라가면 이게 1,3이 됩니다. 기억날 거예요, 이 정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xy 바꾸는 행위죠. xy를 바꾸는 행위는 y는 x한 직선에 대칭을 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기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안 배웠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런 건데, 봐봐요. 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봤어. 봐봐. 자, 봐봐요. 여러분, 얘의 역함수를 그려라 그랬으면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훈아, 집중해라. 내용 몇 개 안 된다. y는 x를 그려서, 흰색 그래프를 이 노란색 직선에 대칭해서 그려야 돼. 이렇게. 요게 y는 역함수의 그래프야. 쌤,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데? 식은 나도 못 구해. 근데 그림은 그릴 수 있어. xy를 바꾸는 행위가 그래프에서는요, y는 x를 딱 그어놓고 대칭을 시키는 행위랑 똑같은 거니까. 역함수가 원래 x에 바꾸는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요 정도 이야기면 역함수의 얼추 내용이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알겠죠? x에 바꾸는 함수니까. 알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주목. 이런 역함수와 정적분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배우는 건데. 알겠죠? 여기서 나오는 유형은 딱 두 개로 했어. 잘 들어.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유형 1.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납니다. y는 fx와 y는 f 역함수와의 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 만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 함수를 줄 거야. 3차 함수를 줄 거야, 보통. 우리가 계속 3차 함수 많이 다루니까. 알겠죠? 3차 함수 주고요. 야, 얘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구해봐.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얘는 문제에서 줄 거라고. 식을. 알겠습니까? 그럼 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y는 x를 그어서 대칭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3차 함수의 역함수는 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하얀색은 식을 줄 거고요. 파란색은 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넓이 구할 때는요. 얘한테 얘를 빼가지고 적분해야 되는데 식을 모르니까 못 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림 상태 잘 봐봐. y는 x라는 직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죠? 그러면 흰색 그림과 이 직선은 둘 다 식을 아니까 여기 넓이는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구할 수 있겠죠? 얘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왜? 대칭된 거니까. 당연한 관계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y는 fx는 그냥 암기해도 돼. 물론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고요. 얘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된다고. 오케이? 요런 거 나오면 역함수 그래프 그릴 생각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fx 그리고 yx 그려서 둘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놈의 2배가 당연히 역함수로 이루어진 넓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 이유는 여기서 파악이 됐겠죠. 알겠습니까? 자,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봐봐. 네? 아, 추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체크해보세요. 네. 어디냐면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사이에 뭐, 사실 다양한 넓이 구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건 풀면서 배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쌤이 지금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미 다 퍼져가지고, 중요한 것도 배웁시다. 여기 3차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자. 627번 보세요. 627번. 성은 정찰해봐. 627번입니다. 빨리 따라와. 앞타임에다 2개만 가르쳐 쉴 거야. 정신 똑바로 들어봐. 627번입니다. 문제 보세요. fx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얘의 역함수를 gx. 적분에서 역함수 얘기 나오는 건요. 지금 내가 정리해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잘 기억해놔. 네, 적용만 할 줄 알고 풀리니까. 주목! 근데 얘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뭐 어떻게 하는 소리야? 얘랑 누구? 소연아? 얘랑 누구? y는 x. y 얘기해주세요. 주어를 얘기해야지. 쌤, 얘 둘러싸인 넓이 구해서 2배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 이해되겠어? 오케이? 우리 뭐 하면 돼? 이 3차 함수랑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만 구하면 되지? 이게 아까 했던 얘기잖아.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해? 뭐부터 해야 돼? 연립부터 하라고. 왜? 교점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연립할게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는 x 넘겨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은 0. 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0. 0이라는 중근 나오고요. 이 상황 잘 이해해라. 또는 x는 1이라는 그냥 근 나옵니다. 그죠? 3차랑 1차를 연립했는데 중근 한개와 그냥 근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3차 그려볼게요. 여러분 원래 3차 어떻게 그려?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그리면 돼. 대충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를 그리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볼록함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1대1 제곱일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그려도 풀이에 지장 없는데 잘못된 그림이긴 한 거지. 이 함수는 아마도 그냥 이렇게 증가만 함수일 거야. 3차긴 하지만. 그 값은 없을 거예요. 그 역함수 존재하겠죠. 알겠죠? 봐봐. 자, 이 상황을 토대로 그림 그려보면 봐봐. 3차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y는 x랑 교점이 두 개잖아. 중근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냥 근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거야. 접하고 뚫고 이렇게 됐을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중근이 뒤에 있었으면요. 여기 밑에 직선이 있었겠지. 이렇게. 오케이? 이런 걸 인지하고 푸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더 어려운 문제도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x는 0일 것이고 여기가 x는 1일 겁니다. 그죠? 오케이? 나 뭐 하면 돼 이제? 이 넓이를 구해서 몇 배?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넓이 구할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죠? 직선에서 3차 빼야 되는 거 맞죠? y는 x에서 얘를 빼는 거야. 빼면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 제곱만 남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넓이야. 됐어? 산수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더하기 3분의 1x 세제곱 0부터 1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집어넣어버리면 1을 먼저 넣을게요. 어떻게 돼?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이거 아까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0을 넣으면 0이니까 답 구하면 이거 12분의 1 나옵니다. 통분하면. 됐습니까? 정답은 얘 2배 6분의 1이겠죠.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죠? 요거는 별 내용 없어요. 역함수가 뭔지만 바로 아는 문제인데 요 유형 자체가 잘 나오니까 딱 챙겨놔라.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싼 넓이는 그 함수와 y는 x로 둘러싼 넓이. 두 그래프로 둘러싼 넓이가 아까 해봤잖아. 그죠? 연립하고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잘 빼서 적분 때리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이야기고요. 자, 주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라. 보세요. 자, y는 fx의 역함수를 gx가 하자. 라 할 때 잘 들으세요. 질문이 이거야. 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구해라. 역함수와 정적분이 관계된 질문형 문제는요. 딱 이 두 버전을 낼 겁니다. 둘의 질문의 차이 정확히 아시겠죠? 그죠? 위에 거는 그냥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해 둘러싼 넓이 구해봐 라는 질문이고 밑에 거는요. 함수가 있어. 이 역함수가 gx거든? gx 적분해봐. 이런 문제야. 이해되겠어요? 쌤 그러면요. gx를 구해서 대입해서 산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gx를 구할 수 없을 거야. 왜? 얘 3차를 줄 거니까. 역함수 못 구한다고. 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산수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얘가 훨씬 중요하다고. 왜? 얘는 나중에 수능에도 잘 나온다고. 개념이 필요하니까. 이건 개념 따위가 필요 없잖아. 역함수 뭔지만 알면 되잖아 그냥. 그죠? 잘 들어봐. 자, 얘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y는 fx 역함수로 gx를 할 때 얘를 적분하래요. 우린 gx의 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적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를 fx에서 구해내야 돼. 그럼 얘를 fx에 어떻게 구하냐? 잘 들어봐. 얘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y는 gx를 그려서 물론 그릴 수 없지만 얘를 그려서 x가 a부터 x가 b까지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는 질문 아닙니까? 요거 이해됐어요? 이 의미가 내가 gx 모르지만 gx를 알면 gx를 그려서 x축 기준으로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이잖아. 이해되겠어요? 이 의미를 gx를 모르니까 fx에 적용해서 그려야 돼. 구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요 이야기를 쓰면 fx 적용해볼게 봐봐. 여기 fx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가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 있어. 여기 fx, y는 fx.
얘는 식을 주니까 그림도 그릴 수 있어. 내가 아는 식이니까. 알겠죠? 봐봐요. 주목. 이 의미에 해당되는 걸 저기서 구해야 돼.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주목. 이 gx라는 역함수는 fx에서 뭐가 바뀐 거야? xy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내용을 저기에 적용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xy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에 있는 xy를 바꿔서 내가 한글로 써볼게. 이 파란색 똑같은 얘기를 봐봐. y는 gx를 xy에 바꿔버리면요 y는 fx가 되겠지. 얘 와, 그죠? x는 a, x는 b가 뭘로 바뀌겠어? y는 a부터 y는 b로 바뀌겠죠? 됐어요? x축과 이루는 넓이가 어떻게 바뀌겠어? y축과 이루는 넓이 라는 말로 바뀌면 되겠지? 이해돼?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 개념이야. 얘와 얘는 같은 말인 거 알겠냐고. 이해돼? 난 gx를 모르니까 fx를 그려서 내가 구해야 되는 요 내용을 저기서 구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fx 그리는 거 되게 쉬워요. 왜? 극값이 없을 거니까 그냥 증가하기 쉽게 그리면 돼. 대충 그리면 돼. y는 a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y는 a가 있어. 됐어요? y는 b가 어딘가 있겠지. y는 b가 있어. 됐어요? fx와 y는 a와 y는 b와 y축과 이런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곧 이 말인 거야. 오케이? 난 그럼 얘만 구해주면 돼. 이해됐어요? 쌤 알겠니? 내가 하는 얘기 이해됐니? 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죠? 아 이건 이렇게 구해야지. 우리는 정적분을 통해서 x축과 넓이밖에 못 구하니까 그걸 잘 이용해야 돼. 잘 봐봐. 함수는 나와 있을 거니까 y가 b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x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걸 d라 가정해볼게. 알겠죠? y를 대입한 x 구하면 되잖아. y가 a일 때 여기 갖고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건 c라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노란색 넓이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 넓이는 봐봐. 요 기역자 넓이에서 이걸 빼면 돼요. 이해됩니까?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잖아. 자 기역자 넓이 먼저 구할게요. 기역자 넓이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면 돼. 그지? 큰 직사각형이 BD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지. 요거 AC야. 여기에서 뭘 빼야 돼?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를 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요 기역자 넓이를 구해서 C부터 D까지 함수와 이런 넓이를 적분하면 되잖아. 적분해서 빼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단순하게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 야, 얘 역함수가 얘인데 얘 적분해봐 라는 얘기는요. 저거 하라는 얘기야. gx를 그리거나 gx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fx를 그려서 내가 원하는 바에 해당되는 그 영역의 넓이만 딱 구해줘 라는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문제 하나만 딱 풀어드리고 쳐다갈게요. 자, 이게 어떻게 보통 문제가 나오냐면 631번으로 갑시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 633번으로 갈게요. 633 갈게요. 633. 잘 봐봐. 633입니다. 633. 잘 보세요. 633입니다. 자, fx는 요거 하나 풀고 잠하실게요. fx는 봐봐. fx는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질문합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고 뭐 이거는 구하면 되죠. 대입하고 상수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gx dx를 구해라 하고 나왔어. 오늘 수업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fx를 주고요. 얘를 구하라. 얘는 뭐 그냥 산수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구하래. 얘의 역함수가 얘인데 얘를 구하래. 아, 이 내용이야. 이해되겠어? gx를 구하는 문제 아니야. 이 짓 하라는 거야. 이 짓. 저기 할게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나는 fx를 그릴 거야, gx를 그릴 거야. fx를 그려야지. gx 그릴 수가 없어. 알겠죠? 식도 모르잖아. fx를 여러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냐면 봐봐. 어차피 쌤 얘기 잘 들어. 역함수가 존재해. 이거는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출렁임 따윈 없어.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래서
최고창 양수야? 그럼 진짜 올라가는 거 맞아. 최고창 음수야? 내려가야 그리면 돼 그냥.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 올라가는데 기점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y 절편 구해 그냥. 0 넣으면 0 되죠. 0,0을 지나면서 그냥 대충 뭐 해. 아무 데나 그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y는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생긴 모양이 가끔 이제 또 이 수학 쫄보들이 맨날 나 질문해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그립니까? 아니면 뭐 여기 지난해 이렇게 그립니까? 뭐 필요 없어 씨 아무 때나 그려 그냥 직선으로 그려도 문제 푸는 지장 없어 알겠습니까? 네, 지금 어디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 알겠죠? 그냥 증가하는 그림이니까 출렁이는 게 어디서 오는지는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알겠죠? 그래서 뭐 편한 대로 그리시고요 대신 출렁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극값은 없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구하는 게 뭐지? 1부터 4까지 역함수의 적분이니까 여기다 뭘 구해야 돼? y는 1을 구해야죠. 이걸 잘해야지. y는 1 그었어. 그죠? y는 4도 구해야 돼. y는 4 그었어. 쌤, 요 넓이를 구하는 얘기 아닙니까? 라는 거 맞다고. 이 넓이가 바로 이 값이라고.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탁 전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거 구하러 가는 거야. 자, 뭐라 할게요. 봐봐. y가 4일 때 x가 얼마일까? 자, 잘 보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4가 0 되겠죠?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4대응도 한 개밖에 없어. 어차피 조립제법 하려면 찍어야 되잖아. 4의 약수를 그렇죠? 찍어서 나오면 그게 답이야 그냥. 자, 뭐가 될까? 4의 약수를 찍어야 되니까 2 같은 거 되나? 2 대응 8. 2 되네. 그죠? 2는 0 됩니다. 2야 2. 인수분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교점 한 개야. 발견수 끝이야. 나머지 인수분 해봤자 그건 혹은 나와. 알겠죠? 그리고요. y가 1 되는 거 얼마야? 이번에 얘가 1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1 넣으면 0 되네. 그쵸? 여기 1이야. 상황이 됩니까? 이 함수의 y가 4가 되는 거 2 대입하면 4가 돼요. 알겠습니까? 찍은 거야 그냥. 어차피 조리조부터 찍는 거야. 한 개 나오면 그게 답이야. 나머지 답은 없을 거니까. 얘가 1 되는 거 1이야 1.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답 구할게. 봐봐. 자, 요 값은 봐봐. 요 값은 요 값만 구하는 거야. 이거는 구하기 쉬우니까 요것만 구할게. 봐봐. 요 값은 이 큰 기억자가 8이죠. 맞아? 큰 직사각형 8이죠. 작은 정사각형 1이죠. 그죠? 그러면 이 7이라는 넓이가 어디야? 이 7이라는 넓이는요. 요 기억자 넓이로 구하는 거예요. 요거. 됐어요? 색칠한 걸 구하려면 여기서 이제 요걸 빼야 될 거 아니야.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싼 넓이가 필요한 거죠? 이게 뭔데?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뭔데?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gx dx를 구한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보통 이런 역함수의 정적분 문제는요. 일부러 얘를 줘요. 일부러. 문제 쉽게 풀라고. 봐봐. 야, 요 넓이가 여기 아니? 그치? 근데 옆에 있는 요 놈은 여기 아니야? 그죠? 얘가 여기잖아.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 기억자 넓이고라는 얘기야. 이 둘의 합은 7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있잖아. 여기. 넘겨도 답이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만 물어보면 이런 사주 하면 되고 옆에 이렇게 fx 적분을 넣는 건데 보통 저렇게 기억자를 세팅해줘요 얘네들이. 예, 그 구조를 딱 잡아서 이제 산수는 쉽게 알아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 정적분하고 넓이 구하기 마지막 내용인 역함수의 정적분에 관련된 두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유형은 딱 이제 분리 관리해야 되고 풀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와 역함수의 둘러싼 넓이 구하래 그거 y는 x랑 넓이 구해서 두배하는 얘기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함수를 주고 역함수 세팅한 다음 적분하래 그거는 fx 그래서 y축과 넓이 구하는 얘기야. 선생님 y축과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내려가지고 이렇게 기억자에서 빼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요게 적분 활용의 넓이 구하기 마지막 이야기다. 알겠죠? 체크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 디타입은 속도 쪽 적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파이팅. 좀 이렇다 갔죠. 그것도 이해? 여러분, 자 적분의 두 번째 활용이 여기도 내용이 되게 작습니다. 적분이 원래 활용이 양이 많지 않아요. 미분이 양이 많지. 두 번째 이야기. 속도와 관련된 적분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에서 이제 위치의 함수를 주면
얘를 뭘 하면 속도의 함수가 된다 그랬지? 네? 위치를 적분하면 속도가 돼요?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배웠죠 우리가 그렇죠? 속도를 뭐하면 가속도가 됩니까?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는 거 이제 저번 미분 때 배워놨을 거였죠. 그럼 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뭐였어?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적분 안에 두 개가 있잖아요. 부정적분과 정적분 있잖아요. 미분을 그냥 반대로 하는 건 뭐야?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행위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이름도 몰라 지금. 수연아 뭐야? 부정적분. 서원아 부정적분. 넌 알겠니? 미분을 그대로 거꾸로 하면요 그게 부정적분이야. 야 그럼 당연히 가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지. 물론 적분 상수가 붙긴 합니다. 그럼 구해야죠. 알겠죠? 속도를 당연히 뭘 하면? 부정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그대로 쓰는 건데 중요한 건 주목!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과학적인 이해를 갖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T, S S가 뭐죠 여러분? S가 보통 뭐라 쓰지? 세크 할 때 S입니까? 네 알았어요. 아니 여기서 시간을 T를 씁니다. 여기서 T를 S가 뭐야? 거리? 여기서 거리를 다루지 않아. 거리라는 표현 쓰긴 하는데 아니 저 중에 있어 씨. 우리가 위치를 보통 S로 쓰고요. 속도를 뭐라 쓰죠? V라고 많이 쓰고요. 가속도 뭐라 쓰냐 하니까 A라고 많이 써. 가속도 A라고. 알겠습니까? 네, 가속도를 원래 잘 안 다루기 때문에 S와 V를 많이 쓰겠지만 위치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수직선 여기서 하는 위치는 선생님 했잖아.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만 따질 거기 때문에 복잡한 운동이 아니야. 좌우로만 움직여요. 수직선 위의 점 P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를 좀 하기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0,1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1초 2 정도 잡죠. 2초 3초 마이너스 1 잡죠. 4초 5초 ST 됐어요? 이거 위치를 봅니다. 복습이죠 복습. 자, 이 점 P는 수직선 위에서 어느 점을 출발합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점 P는 어디에 서 있니? 출발할 때? 알 수 있다 없다? 오기 알 수 있어 없어? 어디 있어? 0이 서 있어. 자 이해되고 있습니까? 성훈아? 이해되고 있니? 쌤 왜 0입니까? 야 ST가 0,0을 지나니까 S0이 0이라는 얘기잖아. 0초일 때 위치가 0이야 이런 뜻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성훈아 여기서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 왼쪽으로 가니? 오른쪽으로 몇 초까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니? 1초까지. 자 이해됩니까? 1초일 때 어디 서 있어? 1,2니까 2에 서 있어. 1초야. 2초에서 1초일 때 그 운동 방향을 바꿔서 그쵸? 왼쪽으로 갑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왼쪽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 2초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나. 2초. 시간 이렇게 쓸게요. 2초. 원점 지나. 그죠? 그리고 더 왼쪽 가서 3초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 3초일 때. 마이너스 1. 그죠? 다시 방향을 틀어 4초일 때 원점 지나 5초일 때 1을 지나 쭉 가네요.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이런 그림. 자, 좋아요.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VT로 합시다. V입니다. V 연습 한번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VT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요. 자, 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출발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선생님 0,0인데 출발할 때 얘가 속도가 0이니까 멈춰있는 상태인가 본데 알겠죠?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줄 때는요. 수직선 위 1인 점을 출발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출발 위치 줘야지 위치를 잡아낼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럼 속도 같은 경우는 내가 출발 위치를 잡아줬어. 0, 1이 있어. 1에서 출발합니다. P가 여기 출발 P가 여기 있어. 그죠? 처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이거 속도야. 수연아 어디로 가? 점피가 출발할 때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 오른쪽이죠. 속도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죠. 수연아 몇 초까지 오른쪽으로 가니? 1초까지 오른쪽으로 가요. 1.5초일 때 속도 양수야 무수야? 2초까지 가죠. 다 이해됩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이게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성우 상황 이해되고 있어? 2초일 때까지 속도가 양수잖아. 속도가 물론 증가할 때 감소했지만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네, 1부터 시작이. 내가 1부터 시작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는 거예요. 이건 지정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자, 오늘 적분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근데 적분을 통해서 이 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예요. 오케이? 왜? 속도를 적분하는 게 위치니까. 위치가 바뀌는 양이란 말이야. 넓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내가 구할 수 있잖아. 가로 길이 얼마야? 2. 세로 길이 2. 넓이가 2죠. 그쵸? 넓이를 구해내면 뭘 알 수 있냐면 야 여기서부터 2초까지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 거리가 이만큼 간 거야. 이만큼. 그럼 3에 갔겠지. 이따 2초인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 넓이가 곧 거리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분과 연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2초일 때 방향을 틀어서 다시 왼쪽으로 가죠? 몇 초일 때까지 왼쪽으로 가? 4초일 때까지 왼쪽으로 가죠? 4초일 때까지 그렇죠? 여기 넓이 얼마야? 마찬가지 밑변 2고 높이가 2입니다. 넓이 4입니다. 넓이 2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양수 넓이야, 음수 넓이야? 음수 넓이죠. 적분으로 기준하는 거죠? 그 말이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 이 말인 거야. 상황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왼쪽으로 2만 갔다 요 때가 다시 여기 왔을 때가 4초인 거지. 4초. 상황이 이해돼요? 오케이? 응. 그래서 적분은 이걸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미분에서 위치든 속도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 알겠습니까? 미적분에서 이 위치 속도 가속도가 이런 관계 있으니까 속도에서 적분 값이 위치인 건데 결국 적분으로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 구간의 넓이가 바로 이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봐봐. 잘 들어봐. 이 그래프에서 0초부터 쌤 0초부터 4초까지 잘 들으세요. 이동 거리는 얼마냐라고 물었어. 이동 거리. 얼마야? 넓이 다 구해놨어. 이동 거리 얼마야? 얼마야? 0? 너 어떻게 생각해? 0초부터 4초까지 점피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고? 4. 수영이 어떻게 생각해? 이현이는요? 네? 0? 네. 원기는? 0? 알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동한 거리죠. 여기서 이만큼 오른쪽 갔다가 이만큼 왼쪽 갔으니까 나 얼만큼 이동했니? 4만큼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동 거리는 4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이동 거리는 말 그대로 내가 이동한 거리. 더 이상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이동한 거리. 내가 이동한 거리. 그잖아. 그치? 이동 거리. 그냥. 내가 이 갔다 이 왔잖아. 나 4 갔어 총. 그치? 이동 거리. 자, 너네가 0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건 뭐냐면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이 문제 다 뚫려 그냥. 내용이 별로 없어. 0초부터 잘 들어. 0초부터 4초까지 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0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알겠습니까? 성은아! 4초일 때까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어? 라고 질문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 0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0이야. 이게. 왜? 선생님 이거 4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 애들 있어. 알겠죠? 이동거리랑 위치의 변화량 구분만 잘하도 여기 끝이야. 알겠죠? 위치의 변화량을 물리에서 이제 변이라고 부르는 건데 변이는 뭐냐면 이동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0초일 때 어디 서 있었어? 1에 서 있었지. 그죠? 4초일 때 어디에 서 있어? 1에 서 있잖아. 이해했어요? 난 안 움직인 거잖아. 안 움직여도 표현하면 되지. 나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0인 거야. 상황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이동 거리가 연결되는 게 속력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헷갈리겠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거 두 개를 질문하는 건데 선생님 이거랑 적분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주목 봐봐. 자 이게 VT라는 함수인데요. 봐봐 0부터 4까지 그냥 적분 때리면 어떻게 나와? 0 나오죠. 그죠? 얘가 그냥 적분 값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합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부호 넓이들이 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려면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VT를 그냥 적분하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주목 이동거리 구하려면요 이동거리는 0부터 4까지 한 방에 적분하면 되는데 안 되죠. 뭘 구해야 돼? 넓이를 구해야 돼. 이동거리는 결국 우리가 해야 했던 넓이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VT, DT를 구해야 됩니다. 왜? 절대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야, 이 그래프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위로 다 올려 이 말이잖아. 음수를 위로 다 올려 이 말이잖아.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구할 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야. 해석이 돼야 돼. 아, VT를 그려서 0부터 4까지 각각의 넓이를 다 따로 더하라고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냥 VT, DT는 뭔데? 아,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한 방에 적분 때린 부호 넓이들이 합을 구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 표기 자체에서 이 그래프를 얘는 절대값을 그리고 얘는 그냥 그리고가 아니야. 얘는 넓이를 구한 거고 얘는 위치의 변화량 그냥 부호 넓이들의 합을 구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두 개가 구분이 다 돼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할 건 딱 이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적분 쪽에 이야기 배웠습니다. 봐봐. 인테그랄 뭐 A부터 B까지 VT, DT의 의미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의 의미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속도를 그냥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넓이 구하는 게 아니잖아. 산수만 하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T가 A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 뭐가 나온다고?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이해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그 수학적 표현을 쓰면요 그냥 정적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선생님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요 부호 넓이들의 합이 되는 거죠. 부호가 딸려있는 넓이들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겠죠? 이렇게 쓰면 그렇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동이 변하는 양만 다 나온 거 아니냐.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 내가 A초에 있을 때보다 B초일 때 뭐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가 있습니다. 위치가 안 바뀌었습니다. 왼쪽으로 두 칸 갔습니다. 이러면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성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얘만 가지고 야 이동거리가 얼마야? 나 모르지. 왜? 나는 그냥 A초부터 B초까지 이동한 양만 파악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는 A부터 T는 B까지. 선생님 절대값을 적분하라는데요. 아 이거는 이동거리 구하는 얘기야. 이건 넓이를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각각의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 이거 구할 때 뭐 해야 돼? 1단계 그래프를 그려야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위고 언제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넓이를 구해야죠. 넓이를 구하기. 적분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요 이해가 딱 얹어지는 거야. 적분 쪽에서의 정적분 아니라 적분 쪽의 속도는 여기 딱 얹어지는 거야. 여기다 합쳐지면 이제 문제의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국 봐봐. 우리가 위치를 통해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요. 속도를 통해 위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운데 껴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는 문제를 풀다가 좀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속도 그래프를 그리세요. 속도를 보면 다 보입니다. 속도 그래프를 그려라. 문제 이해 안 되네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속도 그래프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면요 다 잡혀거든요. 모든 문제가. 이해되겠습니까? 자, 쌤이 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잘 봐봐.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여러분 651번 한번 풀어봐. 651번. 그래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어요. 651번 풀어봐. 651번.
651번을 풀어보세요. 651번입니다. 651번. 속력 뭐야? 네? 속력 뭐야? 뭐가요, 형님? 속력 속영? 아, 속력이 뭐냐고요? 질문 진짜. 시간 무슨 봐. 속력은 속도에다 절대값치 한 걸 얘기하는 거죠.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여기 내가 넓이 적어줄게. 여기 넓이 2분의 1이고요. 여기 자 넓이 1이고 이 넓이 써줄게. 잠깐만 있어. 여기 보자. 1대 2야. 3분의 1이겠지. 여기 6분의 1이야 넓이. 내가 여기 적어준 거야. 얘가 아마 3분의 2일 거니까. 3분의 1. 2. 여기 넓이는 2. 여기 풀기 쉬우라고 내가 넓이 적어놨어. 개념이 중요한 거야. 6분의 3. 높이가 2분의 3. 넓이가 왜 적어진다 무시하시고 일단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간에 여기가 이상하게 뜬 게 있어서 내가 구해줬어요. 비율이 1대 2야. 그래서 여기 1대 2거든. 그래서 그걸 구한 거야. 넓이만 구해는 거야. 다 구했어? 필요 없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놨습니다. 됐어요? 다 몇 번이야? 5번입니까? 볼까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인 거죠? 봐봐요. 이거 속도 그래프기 때문에 어디 출발했는지 몰라. 문제 적어놨죠? 원점 출발이래, 그쵸? 자, 얘 이렇게 움직인 거야. 봐봐. 움직임이 보여야 돼. 자, 원점 출발했어. 잘 봐. 넓이가 왜 필요하냐면, 수현아, 그래야지 정확한 움직임이 다 파악이 되니까. 얘가 처음에 속도가 음수네. 왼쪽으로 갔어, 그쵸? 왼쪽으로 얼만큼? 2분의 1 갔다가 0.5로 쓸게요. 0.5 마이너스 0.5. 갔다가 1 더 갔죠. 마이너스 1.5. 갔다가 6분의 1 조금 더 갔어 그냥. 알겠습니까? 요때가 뭐 2점 몇 초야 알겠습니까? 방향을 틀어서 3분의 2 갔다가 3분의 2 한 좀 왔겠지. 2 갔다가 2 갔으면 넘어왔겠다 이렇게. 얼마인지 나 모르겠다. 됐어요? 요때 5초.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2분의 3 갔어. 좀 애매하네요 이게 위치가. 알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성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죠? 얘 출발하면 왼쪽으로 2분의 1 갔다가 1 갔다가 6분의 1 갔다가 돌아가지고 다시 뭐 3분의 2 갔다가 2 갔다가 다시 돌아서 2분 3분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체크 되겠습니까? 영이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봐봐. 원점 출발이지? 속도가 음수잖아. 근데 넓이가 이동 거리니까 넓이 내가 구해놓은 거야. 1, 2니까 2분의 1이고 1, 2니까 1이고 여기 너네가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2거든. 가울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넓이 구해놓은 거야. 말하기 편하게 하려고 알겠죠? 이 삼각형 넓이도 구해놓은 거고 넓이 구해놓은 거야. 이 넓이가 이동한 양이니까. 그러면 이쪽 아래쪽의 넓이는 음수 넓이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양이고요. 얘는 양수 넓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양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 양인 거죠. 오케이? 넓이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왼쪽으로 2분의 1 갔다가 1 갔다가 6분의 1 갔다가 방향을 틀어서 3분의 2 갔다가 다시 2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1.5 갔어야 이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랬습니까? 뭐 그런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상황 체크 되겠습니까? 속도와 물체 움직임 파악 되겠냐는 거야. 알겠죠? 미분에서 배웠던 그래프 보는 방법과 적분의 의미, 넓이가 하는 역할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 거지. 수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속도가 마이너스인데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가야지. 속도가 플러스 오른쪽. 물체 던졌어. 속도가 플러스 위쪽. 속도가 마이너스 아래쪽. 위치 그래프를 네? 운동 방향을 뭘로 결정지어요? 속도의 부호. 주어 항상 얘기해. 부호 이렇게 하지 말고 속도의 부호. 속도가 플러스 오른쪽 가는 거야. 근데 얼마큼 갔는지 모르지. 속도 가지고. 그 넓이가 필요한 거지. 넓이가 간 양이니까. 저기 마이너스 0.5 2분의 1이 0.5잖아.
그 왼쪽으로 2분의 1 갔으니까 그걸 내가 여기 2분의 1 써도 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갔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2분의 1 갔다고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속도가 음수니까 이게 넓이가 아래쪽 넓이잖아. 저기는 5초라고 써있잖아. 네, 알았어. 위에서 이렇게. 여기는 초를 쓴 거야,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 내가 안 구한 거야. 숫자가 더러워서. 왜냐면 이거 더하고, 그죠? 잠깐, 괜히 이 문제를 했다 싶네요. 요거 다 더하면 6분의 6, 6분의 3. 얼마야? 6분의 10. 6분의 10이거든? 3분의 5네. 맞아? 왼쪽 저 끝에 지점이 마이너스 3분의 5였을 거야. 넓이가 3분의 5네, 다 더하면. 알겠습니까?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구하고 얘기하자. 3분의 8이네. 그지? 그럼 오른쪽으로 3분의 8까지 왔다는 건 얘가 결국 1까지 왔겠네. 1까지. 이만큼 3분의 8 왔으니까. 이랬어? 다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1에서 0.5 마이너스 0.5까지 왔겠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요때가 8초네. 8초. 정확히 다 구해놓는 게 이해가 쉽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죠? 여기 넓이가 3분의 5라서 처음에 왼쪽 출발 3분의 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분의 5겠죠? 왼쪽이니까 방향을 틀어서 3분의 8까지 오른쪽으로 왔잖아. 오른쪽으로 3분의 8 왔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에 3분의 8 더하면 1이니까 1까지 온 거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 성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 다 끝난 거야. 기억 봐봐. 전피가 움직이는 방향은 8초일 때까지 2번 바뀌었다. 2번 바뀌었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속도의 부호가 바뀐 게 운동방향이 바뀐 거니까. 그렇죠? 2번 맞고요. 니은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아까 예원이가 지원했지만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3일 때 속도가 2야. 속력도 2란 소리야. 알겠죠? 그 다음 속도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맞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거 맞네요. 그죠? 속력이 제일 큰 거 2가 맞습니다. 니은 참이고요. 디귿 8초일 때 원점은 제일 멀다. 봐봐. 8초일 때가 여기 마이너스 0.5 있을 거란 말이야. 요때가 제일 먼 게 아니라 언제가 제일 멀어? 요때가 뭐냐 요때. 요때가 마이너스 1점 몇이야 내가. 그죠? 요때가 제일 멀어. 요때가 언제냐면은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요때. 그죠? 알겠습니까? 이때가 제일 멀죠. 원점 0이잖아. 원점과 차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거리차가 나고요. 여기 1 나고 여기 0.5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 얘가 제일 먼 거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체크 되겠습니까? 오케이? 수영 선생님 뭐 하는지 알겠어? 여기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그거 여기서 하진 않을게요. 그렇죠? 따로 해줄게요. 652번 다시 풀어봐. 652번. 성은 똑바로 앉아봐. 빨리 해봐. 652번. 이런 단순한 그래프에서 먼저 감이 잡혀야 돼. 그거랑 이제 적분이랑 접목되는 거야. 652번 풀어. 652번입니다. 일단은 속도 그래프부터 확실하게 배우는 게 좋아. 왜냐면 그것만 이거 다 뚫리니까. 알겠죠? 위치는 미분 쪽에서 질문은 좀 되지만 결국 이제 실전에서는 거의 속도만 내기 때문에 속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봐. 이런 다각형 문제는요. 쌤처럼 넓이를 다 구해놔. 그러면 움직임이 잘 보여. VT입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문제 잘 읽어야 돼. 좌표가 1인점 출발이야. 이렇게 문제로 장난칩니다. 항상 원점 출발이 아니에요. 얘는 수직선 위에서 1인점에서 출발했어 라고 이제 문제 서문에 줬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얘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시고 밑에 있는 보기를 잘 풀어주면 됩니다.